진정한 경쟁력을 지닌 사람들은 실패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 이들은 목표에 매진하고 어떤 장애물이라도 굴하지 않고 넘어서려고 노력한다. 더욱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승리자들은 쟁취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앞으로 나아간다. 안녕하세요, 라이커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터틀 트레이딩입니다. 지은이는 마이클 코벨, 출판사는 이레미디어입니다. 이 책은 트레이딩 실력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인가에 대한 실험을 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책입니다. 이 책은 본인만의 매매 시스템을 만드는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주식에서는 규칙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한 매매를 해야 장기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든 책이 주는 깨달음은 분명히 있고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런 깨달음들을 본인의 것으로 소화시키고 숙성시키는 작업을 계속 반복한다면 어느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젤의 마인드. 아프리카에서 가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사자도 아침에 깨어나면 가장 느리게 달리는 가젤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생각을 한다. 터틀 트레이딩의 창시자. 위대한 투자자는 문제를 개념화할 때 일반인과 다르게 접근한다. 이들이 성공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정보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1986년은 리처드 데니스에게 최고의 해였다. 그 해 8천만 달러나 벌었기 때문이다. 이쯤이면 월가 최고 스타로 같은 해 1억 달러를 번 조지 소로스와 어깨를 견줄만 하다. 하지만 리처드 데니스처럼 엄청난 수익을 올리려면 쓰라린 고통도 겪어야 한다. 그는 하루에 1,0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가 회복한 적도 있다. 이런 급등락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한숨도 못 잤을 것이다. 하지만 리처드 데니스는 그런 엄청난 변동성에도 아기처럼 곤히 잤다고 호기롭게 말한다. 그가 돈을 버는 스타일은 여러 번 삼진을 당한 뒤 초대형 홈런을 날리는 식이었다. 비결이 있다면 손실을 심리적으로 견디고 감내할 수 있어야 함을 알았다는 것이다. 트레이딩을 하면서 통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점을 배웠다. 내가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은 다수 의견이 옳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대다수는 10중 8구 틀린다. 시장은 때때로 미친 군중처럼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일반 대중의 경우 잔뜩 긴장하면 대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리처드 데니스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전업 트레이딩을 시작했다. 그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빌린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24살이 되던 해 10만 달러를 벌었다. 그리고 25살에 100만 장자 반열에 올랐다. 리처드 데니스는 괴짜였지만 트레이딩 능력도 뛰어났다. 그는 차분한 스타일로 다른 트레이더들과 대조를 이루었다. 리처드 데니스는 아주 느긋하게 매매를 했고 자신만의 배팅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 리처드 데니스는 기회가 오면 있는 힘껏 휘둘렀다. 베이브 루스처럼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쳐내 떼돈을 노리는 스타일이었다. 리처드 데니스는 가장 뛰어난 총잡이다.
엄청난 압박을 잘 견디며 돈을 꼭 붙들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지쳤을 때 방아쇠를 당긴다. 트레이딩 능력은 타고나는 것인가? 1980년대 초 트레이딩의 왕자 리처드 데니스는 트레이딩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시장에 대한 것은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동료인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훌륭한 트레이딩은 타고난 재주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고했다. 성공한 트레이더의 매매 기법이 몇 가지 규칙으로 정리될 수 있는가? 리처드 데니스는 그렇다고 봤다. 이 논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조금은 실증이 났고 결국 리처드 데니스가 나섰다. 이 논쟁을 영원히 종식시킬 방법은 수련생들을 모집해 교육시킨 다음 결과를 보면 되는 것이었다. 리처드 데니스는 다양성을 원했고 최종적으로 선발된 수련생들은 정말 각양각색이었다. 수련생들은 성품이 온화한 학자 스타일에서부터 평범한 블루칼라 타입과 성격이 거칠고 들쭉날쭉한 사람까지 천차만별이었지만 리차드 데니스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을 갖고 있었다. 그는 위험을 정확히 계산해 확률이 큰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스타일의 수련생을 원했다. 군중과는 뭔가 다른 특출한 지원자들은 유리했다. 한마디로 확률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승률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수련생을 찾고자 했다.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그에 합당한 수련생들을 선발했고 수련생들은 수업을 마친 뒤 각자 투자금을 100만 달러씩 배정받았다. 이익이 나면 15%는 수련생 몫이었고 85%는 리처드 데니스가 가져가는 구조였다. 이들은 5년의 계약 기간이 있었고 비밀 유지를 하는 조건과 마이너스 50% 손실이 발생하면 계약 해지를 하는 조건을 걸었다. 이 트레이딩 실험의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 실험에 참가했던 수련생 3명은 아주 큰 성공을 한 트레이더가 되었다. 제리 파커 주니어와 폴 라바는 3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현재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터틀 실험 때와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트레이딩하고 있다. 터틀 수련생의 통지서. 트레이딩에서 운은 얼마나 작용할까? 장기적으로는 운이 작용할 확률은 제로다. 정말 그렇다. 트레이딩에서 끝까지 행운이 따른 덕에 돈을 번 사람은 없다. 리처드 데니스의 터틀 수련생 통지서의 중요 내용이다. 1. 거래할 때에는 손실 발생 시 빠져나올 가격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2. 이익을 실현하는 한 결코 파산할 수 없다. 3. 트레이더 대부분은 항상 틀린다. 4. 평균 이익은 평균 손실보다 3배에서 4배쯤 되어야 한다. 5. 트레이더는 이익이 손실로 바뀌어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6. 돈에 대한 필요와 욕구는 훌륭한 트레이딩을 위한 좋은 동기부여 요소다. 7. 추세는 지속될 수 없다. 8. 트레이더는 이익보다는 손실에서 교훈을 얻는다. 9. 가격이 떨어질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전략은 좋은 전략이다. 10. 대부분의 경우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트레이딩의 선천성과 후천성 논쟁에서 자신이 졌다고 늘 순순히 인정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전수한 기법은 수년간 잘 작동했습니다.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는데 똑같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터틀 실험이 성공한 까닭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선발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몇몇 탁월한 트레이더는 아주 지능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지능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 중 상당수는 트레이딩 실력이 형편없다. 평균적인 지능이면 족하다. 지능보다는
트레이딩에서 심리적 능력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매매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보다 이를 현실에서 제대로 실행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다. 리처드 데니스는 엄청난 금액을 아주 침착하게 매매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다. 어떤 사람들은 바보처럼 거래하다가 무너져 내린다. 특히 포지션을 반대 방향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파산하고 만다. 그는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엄청난 금액을 베팅한다. 성공하는 트레이더는 자신의 기법을 코드화하고 규칙화하는 사람이다.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아이디어는 반드시 시험을 해봐야 한다. 리처드 데니스는 기회가 왔을 때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재앙 같은 첫 해에 거의 파산할 뻔했다. 11월 첫날에만 200만 달러를 잃었다. 이후 한동안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졌다. 그렇지만 위기를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다. 이는 꼭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좋은 트레이딩을 해야만 훌륭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뜻이다. 터틀의 투자 철학. 성공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면 규칙을 지켜라. 터틀은 추세를 따라 트레이딩 하도록 훈련받았다. 이는 다시 말해 돈을 벌려면 추세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추세 추종 트레이더들은 늘 시장이 추세를 보일 때를 기다려 투자한다. 수익이 목표이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로든 큰 추세를 따라잡아 매매한다. 실패하는 경우 대부분은 주관적 판단 때문이다. 성공적인 매매의 대부분은 규칙 덕분이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트레이딩이 아주 형편없다. 우리가 배운 것과는 다르게 눈앞에서 깜빡이는 가격 움직임에 반응을 하기 때문이다. 추세 추종 기법이라고 해서 매매할 때마다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 사실 거래가 틀렸다면 이를 인정하고 손절하여 다음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본다. 터틀 수련생들의 핵심 원칙은 100년 전 위대한 투자자들이 실천했던 규칙과 같다. 1. 원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해서 동요하지 마라. 2.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관되게 움직여라. 3. 과정이 아닌 결과로 자신을 판단하라. 4. 시장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있어라. 5.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6. 날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날 일어날 수 있는 비상사태를 검토하라. 7. 어디에서 수익을 올리고 손실을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확률도 파악하라. 트레이딩에 필요한 질문 5가지. 훈련 첫날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최적의 트레이딩에 필요한 질문 5개를 추렸다. 수련생들은 다음 질문에 언제든 대답할 수 있어야 했다. 1. 시장 상태는 어떠한가? 2. 시장 변동성은 얼마인가? 3. 투자하는 자금 규모는 얼마인가? 4. 매매 규칙과 투자 방향은 무엇인가? 5. 트레이더나 고객의 위험 회피 성향은 어떠한가?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수련생들이 장이 열리기 전부터 매수 매도 전투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언제 사고 팔지를 정한 정밀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시장이 최근 20일 최고치를 상향 돌파하면 매수하고 시장이 20일 최저치를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는 규칙이다. 쉽게 말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매수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 매도하는 규칙이란 말이 더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든 본인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금을 한 방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작게 베팅하면서 상황을 보며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리처드 데니스는 조건이 같을 때 대응도 같아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수련생 몇 명을 퇴출시켰다. 당신은 특출나지 않다. 다시 말해 시장보다 똑똑하지 않다. 출신이 어디이든 머리가 아무리 좋든 마찬가지다. 직면하는 문제가 똑같고 조건도 같다면 그냥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수련생들은 그저 규칙대로 매매를 반복했다. 리처드 데니스는 날마다 규칙을 따르고 올바르게 매매하려면 아주 끈질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좋은 원칙을 따르고 공포, 욕심, 희망이 매매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기는 아주 어렵다.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헤엄쳐야 하기 때문이다. 수련생들은 규칙을 끝까지 준수하고 필요시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을 지녀야 했다. 망설이다가는 제로섬 게임인 시장에서 끝장나기 십상이다. 이익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다. 훌륭한 트레이더는 현재 보유한 자금 규모에 맞춰 트레이딩을 조절한다. 트레이더들 모두 같은 기회를 맞이한다면 매매도 똑같이 해야 한다.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투자 손실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든 줄어든 원금을 복구하려고 길을 쓴다. 그러나 전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수련생들이 10만 달러로 투자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9만 달러로 줄었다면 현재 보유한 9만 달러를 토대로 매매 결정을 내려야 한다. 터틀 수련생들이 손실을 보더라도 정한 규칙대로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 손실을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것도 게임의 일부다. 사람들은 한 종목에서 손실을 보면 꼭 피해 복수를 하려고 한다. 존이 시스코의 투자에 손해를 보았다고 가정하자. 상처받은 그는 현 시점에서 최선의 기회를 모색하는 대신에 꼭 시스코에 다시 투자해 손실을 벌충하기를 원한다. 즉, 온 신경이 시스코 투자에만 매달려 결국 손실이 계속 커져만 간다. 이는 옛 기억에 집착하는 실수의 일종으로 언제나 파멸을 부를 뿐이다. 터틀 수련생들은 언제 어느 시장에서 돈을 벌든 잃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배웠다. 수련생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때그때의 투자 기회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손실을 볼 때도 원칙은 같다.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인 폴 투더 존스의 사례는 이를 아주 잘 보여준다. 그는 처음 진입 신호가 나오자 바로 투자를 했다. 그런데 시장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2%의 손실을 보고 매도해야 했다. 하지만 다시 시장이 생각했던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매입 신호가 나왔다. 그는 고민할 것도 없이 다시 진입했다. 그렇지만 다시 시장이 거꾸로 움직이는 바람에 2%의 손해를 보고 빠져나와야 했다. 진짜 추세에 올라타기 전까지 이를 10여 차례나 되풀이했다. 결국 마지막 큰 추세에서 번 돈은 그동안의 손실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았다. 그가 이렇게 수익을 거둔 가장 큰 이유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교훈은 스포츠에서도 얻을 수 있다. 레리 버드는 최고의 3점 슈터지만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다. 그의 3점 슛 성공률이 40%라고 하자. 그런데 갑자기 3점 슛을 15번 연속으로 실패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점 슛을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아야 할까? 누구나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리처드 데니스와 윌리엄 에크하르트가 가르치고자 한 교훈이다. 이들이 수련생들에게 가르친 통계적 접근법의 아주 훌륭한 예는 야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평균 타율이 10년 연속 3할인 타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갑자기 25타석 무안타를 기록했다.
그렇다고 사말타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전처럼 타석에 들어서서 늘 하던 대로 사말타자답게 방망이를 휘둘러야 한다. 수련생들은 장기적으로 확률을 토대로 투자를 했다. 손실 관리의 중요성. 터틀 수련생들은 진입 시점에만 얽매이지 말고 빠져나오는 시점에 대해 더욱 고민하라고 배웠다. 리처드 데니스는 손실 관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다. 손절을 싫어하는 트레이더는 이 직업이 맞지 않다. 비결은 이익 포지션보다 손실 포지션을 잘 관리하는 데 있다. 손실 포지션을 잘 관리해야 큰 추세가 나타났을 때 올바른 포지션을 잡을 기회를 노릴 수가 있다. 리처드 데니스는 말했다. 사람들이 정말 믿기 어려워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내가 베팅하면서 수없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매매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내게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믿을 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성공을 거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아주 큰 성공을 했지만 사실은 전체 매매 건수의 90%에서 손실을 보았고 나머지 10%에서 대형 홈런을 치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을 거두었다. 커다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런 지루한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다. 이 논리를 미디어 회사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영화 제작자들과 출판사 경영진은 실패작을 감수한다. 영화사나 출판사가 작품 10편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10 중 어느 하나가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 사실 이 중 하나만 성공해도 다행이다. 이들은 어느 것이 대박을 터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영화 10편을 만들고 책 10권을 낸다. 9권이 성공하지 못해도 책을 조금씩 인쇄함으로써 손실을 만회한다. 그러니 영화나 책 10 중 9이 성공작이 아니어도 괜찮다. 조금 손실을 보고 끝내면 그만이다. 하지만 10작품 중 하나가 대박을 터뜨리면 9번의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는다. 수련생들은 출판사, 영화사처럼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았다. 터틀 트레이딩 시스템. 수련생들은 커다란 수익을 놓치는 것보다 작은 손실을 수차례 기록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배웠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면 트레이딩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얼마나 잃을 수 있을지는 미리 파악해야 했다.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의 위험 한도 관리다. 그러면 알아서 잘 굴러간다. 터틀 수련생들의 투자 철학은 시장이 상승할 때 매수하고 시장이 하락할 때 매도하는 방식이다. 터틀 철학은 가격이 언제든 다른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격 움직임에 순응하는 방식이다. 수련생들은 돌파 신호가 큰 추세로 이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터틀의 두 시스템, 시스템 1과 시스템 2. 터틀 수련생들은 두 가지 돌파 시스템을 배웠다. 시스템 1은 4주간의 가격이 돌파되었을 때 진입을 하고 이와 반대 방향으로 2주간 가격이 뚫렸을 때 청산을 하는 전략이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최근 4주 최고치를 넘어서면 매수하고 이후 2주 최저치를 하향 돌파하면 빠져나온다. 책에 있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틀 수련생들은 최근 4주 최고치를 돌파할 때 매수에 들어가고 이 돌파가 성공적이라면 이렇게 긴 추세를 먹고 최근 2주 최저치를 하향 돌파했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전략을 계속 반복한 거죠. 이게 시스템 1의 예시입니다. 수련생들이 4주 돌파 신호인 시스템 1에 진입하지 않았는데 시장이 계속 추세를 이어간다면 11주 돌파 신호인 시스템 2에 진입하면 된다. 시스템 2는 터틀 수련생들의 장기 트레이딩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진입은 11주 55거래일 돌파 신호, 진입 후 반대 방향으로 청산은
4주 20거래일 돌파 신호를 썼다. 쉽게 말해서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 매수, 그리고 청사는 4주 돌파 신호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 이렇게 이평선을 토대로 한 단순한 매매 시스템입니다. 책에 있는 시스템 2 예시 보겠습니다. 최근 55일 최고치, 쉽게 얘기하면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림, 이렇게 돌파 신호가 나오면 매수를 하고,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 이 추세를 먹고 20일 이평선을 깰 때 매도를 하는 그런 단순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시스템 2 전략은 장기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3는 직감에 의존하는 것인데, 수련생들은 이 방법이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고 아무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터틀 수련생들은 시스템 1이든 시스템 2이든 시스템 3이든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손실 한도가 5만 달러였기 때문이다. 손실이 5만 달러에서 1달러만 넘어도 터틀 프로그램에서 퇴출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시스템 3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시스템 3는 직감에 의존한 시스템인데, 이렇게 직감에 의존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손해날 확률이 높아지고 손실이 5만 달러를 넘어가게 돼서 프로그램에서 퇴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터틀 수련생들은 시스템 3 직감에 의존하는 매매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련생들은 10번 투자에 7번을 손해보는 것에 이미 심리적으로 익숙해졌다. 그들은 그것이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야만 진짜 추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만의 돌파 신호를 시험해보라. 한번 정했다면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본인의 돌파 시스템을 시험하고 활용해봐야 신뢰가 생긴다. 믿되 검증하라. 여기에서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돌파 시스템, 본인만의 눌림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거를 테스트 해봐야 신뢰가 생기고, 성공 확률이 높다면, 그 시스템이 옳다는 것이 검증이 된다면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터틀 트레이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주 간단한 진입 규칙이 계속 들어맞아야 한다. 제리 파커는 견고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시스템을 간단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변수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간단한 이동평균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간단한 시스템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터틀 수련생들은 항상 시장이 반대쪽으로 돌아선 뒤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평가 이익을 일부 토해내야 했다. 얼마 먹었다고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꺾이는 것까지 확인하고 일부러 토해내고 매도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바닥이나 꼭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세의 중간 부분에서 거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실제 상승 돌파가 이어지면 추세에 올라타 큰 돈을 버는 것이고, 아니면 손절로 대응하는 단순한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돌파 신호에 따라 진입한 거래는 언제든 손실로 끝날 수 있다. 실제 거짓 돌파 신호가 연이어 나온다면 계속해서 돈을 잃을 수 있다. 손실을 기록했다고 해도 규칙대로 했다면 상관없다.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적은 손실을 많이 감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규칙대로 매매하면서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해도 괜찮고 작은 손실을 봐도 괜찮다. 꽤 큰 수익을 올렸다가 토해내도 큰 문제가 아니다. 계속 원칙대로 하다가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때에는 공격적으로 해도 된다. 수련생들은 첫 돌파 신호에 진입해 손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다음 돌파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에 올라타야 한다. 변동성과 자금 관리법. 윌리엄 에크하르트가 수련생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개념이 바로 위험관리다. 터틀 수련생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N이라 불렀는데 오늘의 고가와 저가 차이,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고가 차이,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저가 차이를 변동성으로 계산했다. 항상 EN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손절 라인은 수학적으로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손절 규칙을 정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항상 일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절에는 유연한 손절이 있고 기계적 손절이 있는데 보통 상황에 맞게 하는 유연한 손절을 하려다 보면은 잘못하다가는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이 갑자기 큰 손실을 내는 경우는 이렇게 상황에 맞게 유연한 손절을 하려다 보니까 본인 고집이 들어가서 손절을 해야 될 때 못하고 끌다가 크게 한 번씩 두드려 맞는 게 바로 유연한 손절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자면 항상 일정하게 손절을 해주는 기계적 손절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절 방법도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일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터틀 수련생들은 거래건마다 전체 운영금액의 2%까지 투자할 수 있었다. 1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2,000달러를 베팅할 수 있다. 전체의 2%를 이들은 유닛이라 불렀다. 각 유닛의 한도는 제한된 한정 자본의 2%다. 이들은 과잉 투자를 막기 위한 유닛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했다. 각 시장마다 4에서 5유닛으로 제한되었다. 최대 5유닛이 들어간다고 하면 2%가 5번이니까 전체 자금의 10%이고 종목당 10%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규칙, 즉 몰빵 투자를 막는 원칙입니다. 터틀 수련생들은 이익이 났을 때 더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손실이 났을 때는 빨리 꺼내내는 전략을 사용한다. 항상 자산의 2%씩 매수를 하고 5번까지 피라미딩을 할 수 있다. 투자 유닛을 늘리는 공격적인 피라미딩 전략에도 단점은 있다. 피라미딩은 불타기입니다. 큰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짓 돌파 신호에 따른 작은 손실이 계속 발생해 수련생들의 한정된 자본이 아주 빠르게 잠식될 수 있다.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수련생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연이은 손실을 관리하고 자본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쳤을까? 손실이 지속된다면 투자 규모를 급격히 줄이도록 했다. 투자 유닛을 줄이는 예방 전략은 나중에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설 때 다시 큰 수익을 올려 빠른 손실 회복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터틀 수련생들은 돈을 잃고 있을 때는 포지션을 줄임으로써 손실이 증가해 파매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연속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큰 추세가 나타나면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원칙을 준수하고 위험을 잘 관리하면서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결국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연습의 중요성. 터틀 수련생에게는 철학이나 매매 규칙보다 더 중요한 의무가 있었다. 바로 연습이었다. 물론 식상한 말일 수 있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타이거 우즈가 골프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은 연습벌레였기 때문이다. 그는 쉬지 않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항상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트레이더든 골퍼든 이처럼 부단히 연습하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체스는 가르치면 일정 수준까지는 잘 둘 수 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려는 의욕과 마음가짐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수련생은 쇼를 하는 물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추세가 없다면 수익도 없다. 터틀 수련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유명해지고 성공도 했지만 처음에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터틀 수련생들은 추세 추종 트레이더로서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어쩌다 한 번씩 거래했다. 심지어 매매를 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들은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다. 사실 시장 움직임이 없으면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였다. 추세가 없을 때는 수익도 없었다. 터틀 수련생들은 트레이딩을 하라는 신호가 나오지 않는 한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들은 매일 전투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진입과 청산 신호를 제공하고 변동성에 맞는 적절한 베팅 사이즈를 알려주는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하기만 하면 더 이상 분석이 필요 없다. 그들은 늘 철저히 준비했고 규칙에 따르면서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아무런 매매도 하지 않아야 했다. 어쨌든 터틀의 트레이딩 규칙은 한마디로 기다림이었다. 터틀의 수련 과정은 분명 미 육군 특공대 훈련과 아주 비슷하다. 엘리트 병사는 자신에게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감정적, 육체적 잠재력을 끌어내야 하는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단련된다. 리처드 데니스의 터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터틀 수련생들도 최악의 상황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떠한 트레이딩 여건에서도 자신감을 갖도록 배운다. 트레이딩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적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 큰 추세가 오면 좋겠지만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계속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다. 규칙대로 운용했지만 계좌 잔고가 야금야금 줄어든다면 누구든 의구심이 생길 것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터틀은 리처드 데니스의 시스템이 큰 추세로부터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현실을 목격했고 결국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정말 확실히 작동하는 걸 몸소 느꼈고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가장 뛰어난 터틀 수련생. 터틀 수련생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은 제리 파커 주니어다. 그는 월가 최고의 투자자 100위 중 25위에 오른 최상위 트레이더가 되었다. 제리 파커가 리처드 데니스 밑에 있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터틀 수련 첫 해에는 손실이 마이너스 10%에 이르렀다. 이후 전열을 가다듬어 3년간 뛰어난 성과를 실현했지만 말이다. 어쨌든 터틀 수련은 그의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제리 파커가 터틀 훈련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자신감이었다. 스승님의 시스템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거둔 엄청난 성공은 내가 기술적 분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다. 돈을 잃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제리 파커의 차별점. 리처드 데니스 밑에서 일한 뒤 트레이딩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터틀과 실패한 터틀 사이를 가른 차이점은 기업가적 스킬에 대한 이해와 응용이었다. 1. 잘 순응하지 않는다. 자립심이 강해 순응할 필요성이 적다. 2. 정서적 초연함. 남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타인에게 차갑게 대하지도 않는다. 3. 스카이다이버 같은 도전 정신. 물리적 위험에 대해 덜 걱정한다. 4. 위험 감수. 위험을 기꺼이 무릅쓴다. 5. 뛰어난 사회성. 남을 잘 설득한다. 6. 자율성. 독립성이 강하다. 7. 변화 추구. 새로운 접근법을 좋아한다. 8. 넘치는 활력. 더 많이 요구한다. 더욱더 오래 일하는 능력이 있다. 9. 자족 능력. 동정하거나 안심시킬 필요가 없다. 제리 파커는 터틀 수업을 마치면서부터 위 9가지 특성을 잘 활용했지만 많은 터틀들은 그렇지 못했거나 그럴 마음이 없었다. 제리 파커는 언젠가는 리처드 데니스의 버금가는 돈을 벌 수 있으리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다른 터틀들은 1986년 리처드 데니스가 $8,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모습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제리 파커는 달랐다. 제리 파커는 신과 우리 터틀 시스템,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했다. 제리 파커는 때와 장소를 잘 만났고 찾아온 기회를 잘 움켜잡았다. 살면서 접하게 되는 기회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제리 파커는 방망이를 휘둘러야 하는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 있는 힘껏 공을 쳤다. 이겨야만 했기 때문이다. 바보가 되어라. 훌륭한 트레이더는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총명함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지만 일단 만든 시스템을 돌릴 때에는 바보 같아도 된다. 멍청이처럼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시스템을 만들 때에는 미친 듯이 일하고 이를 작동시킬 때에는 돌부처처럼 묵묵히 따라야 한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훌륭한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 터틀 중 하나인 커티스 페이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분명 매매와 트레이딩 개념은 가르칠 수 있다. 누군가를 지도해 훌륭한 트레이더로 키울 수는 있다. 하지만 그룹에 있는 개개인의 성과는 천차만별이다. 트레이딩 기법을 터득하지도 응용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몇 년 뒤에야 습득하는 이들이 있다. 나는 전설적인 트레이더는 타고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잘 배우면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선천적이라 믿는 쪽이기도 하고 후천적이라 보는 편이기도 하다. 어쨌든 리처드 데니스는 위대한 트레이더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 교육으로 가능함을 확실히 증명했다. 2세대 터틀의 등장. 2세대 터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터틀 스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트레이딩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성공한 1세대 터틀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2세대 터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한 사람은 바로 살렘 에이브래햄이다. 그는 골드만삭스나 헤지펀드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투자 경력도 크지 않았다. 살렘 에이브래햄은 친척 결혼식에 참석해 제리 파커를 만났고 삶이 바뀌었다. 그는 제리 파커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우리는 특정 패턴이 나오는지 살피고 확률을 계산하면서 위험을 관리합니다. 그러다 이 패턴이 나오면 매매를 실행합니다. 살렘 에이브래햄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물었다. 확률이 유리하게 나오나요? 정말 그런가요? 살렘 에이브래햄은 터틀 스토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는 제리 파커의 성공을 보고 본인도 트레이딩을 직업으로 삼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운 좋게도 제리 파커로부터 리치몬드에 방문하고 싶으면 언제든 오라는 제의를 받았다. 바로 다음 주에 살렘 에이브래햄은 제리 파커를 찾아갔다. 그는 제리 파커에게 추세 추종 전략과 위험 관리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노틀담 대학에 가서 리처드 데니스와 추세 추종 트레이더에 대한 자료를 샅샅이 찾아 읽었다. 그는 실력이란 운 좋게 확 느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과정이라 여겼다. 그는 결국 치열한 공부와 노력을 바탕으로 투자에 성공을 한 뒤 자신의 운용회사를 세웠다. 그리고 몇 해 뒤 리처드 데니스와 윌리엄 에크하르트로부터 터틀 트레이딩 개인 지도를 받았다. 그는 윌리엄 에크하르트의 강의를 듣고 수학과 객관적 데이터가 중요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통계적으로 모두 확률을 따진 매매의 중요성을 느낀 것이다. 확률은 중요하다. 트레이딩은 수학 게임이기 때문이다. 성공한 터틀들의 공통점. 성공한 터틀들은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있다. 직접 나서서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이 있었던 것이다.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고 말이다. 달성하기 쉽지 않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히
경쟁이 심하고 사업성이 좋은 것이면 오르막뿐만 아니라 내리막도 반드시 지나야 한다. 살렘 에이브램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 고객 자금을 운용하면서 수익률 부진으로 고객이 떠난 아픔을 2번 겪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해 더 많은 자금을 모았다. 기회만 살펴서는 충분하지 않다. 자신 있게 실행에 옮기는 자세가 필수다. 월가가 피로 물들었을 때 방아쇠를 당길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그 피가 내 것일 때 그럴 수 있어야 한다. 원조 터틀들은 리처드 데니스에게 발탁되는 커다란 행운을 얻어 그의 우산 속에서 그의 자금을 받아 그가 알려준 승리의 규칙대로 매매를 했다. 하지만 살렘 에이브램은 스스로 일관했다. 즉 끈질긴 노력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점에서 원조 터틀 어느 누구보다도 이 2세대 터틀의 자세와 행동에서 배울 점이 훨씬 더 많다. 터틀의 능력은 타고났는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터득한 것인가? 이들은 마술 같은 육감이라도 지녔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다. 이들은 육감보다는 터득한 지식 덕분에 더욱 성공할 수 있었다. 나는 다른 집 아이를 데려다 트레이딩을 시키는 상상을 해봤다. 그러고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1년에 5만 달러를 주마. 하지만 정확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고할 테다 라고 한다면 그는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나보다 더 나은 실적을 올릴 것이다. 리처드 데니스의 터틀 실험으로 트레이딩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 배우면 잘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좋은 실적을 거두고 오래 지속하는 사람들은 강인하다. 어떤 난관을 만나도 자신의 게임에 집중한다. 초점을 잃지 않을 만큼 정신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강인함이란 두들겨 맞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진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손해가 나도 실망하지 않는다. 손실이 발생한 뒤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실패한 사람들은 쉽게 포기한다. 강인하지 못한 것이다. 버크셔 해서웨이 그룹의 2인자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혜로움을 보인 사람치고 늘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제 평생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기만 할 뿐 진정으로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는다. 의사와 트레이더가 서로 비슷한 점을 살펴보자. 훌륭한 의사는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몇 년이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훈련한다. 다시 말해 타고났다기보다 후천적 노력의 결실이다. 트레이더 또한 몇 년이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훈련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려면 확률이 우리 편이어야 하고 계속 게임에 임할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이 필요하다. 아울러 꾸준함을 유지하고 장점을 계속 갈고 닦아야 한다. 이는 노력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공식이다. 진정한 경쟁력을 지닌 사람들은 실패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 이들은 목표에 매진하고 어떤 장애물이라도 굴하지 않고 넘어서려고 노력한다. 더욱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승리자들은 쟁취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간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